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올해 그 마지막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 신숙희 글로벌 논평 지금 한지 한 4개월 되는데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유튜브는 트럼프 지지에 대한 오해 1편에 이어서 2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수록 멋진 터영 이렇게 되는데 트럼프가 사실은 지금 이제 레임덕이고 내일 모레 그만둬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이건 뭐 레임덕이 아니고 팔을 완전히 얻고 있잖아요. 영어로 이제 rock the boat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기보다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신 박사 왜 그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으냐. 제가 사실 3년 지난 3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미국 대선만 계속 보고하고 있잖아요. 호주 뉴스도 지금 전해드리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니까 아이고 바이든이 됐는데 왜 지금 뭐 또 뒷다리를 치고 있느냐. 우리 내기할까 하면서 지금 내기를 걸어놓은 사람이 많아요. 뭐 돈을 걸어 놓다든지 아니면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들이거든요. 보수고 또 정치를 한다는 그 호주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참 제가 트럼프 지지하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이 초점을 흐리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이제 1, 2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3가지 이제 이게 그냥 왜 오해를 하는가에 대해서 관점을 3가지로 이제 들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바이든하고 트럼프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권력 다툼.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뭐냐면 트럼프 캠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치 주권 수호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든 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전체 사회 공산 단일 정부가 뒤에 있으면서 그 친정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라고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공산당은 사회 공산주의는 1992년 그 소련이 붕괴함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네오막시즘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있고, 특히 중국 공산당은 1960년도에 닉슨 도트린으로 중국 포용 정책을 썼는데, 중국 공산당은 그 이후로 전혀 변하지를 않고 특히 2000년대부터는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중국몽으로 전 세계를 자기 사회 공산주의 체제하에 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영국이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195만 명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지금 영국, 호주, 미국 전체 요직에 은행, 학교, 그 다음에 뭐 정치 요직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 리스트가 다 발표됐잖아요. 그 리스트는 원래는 이제 한 4년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리크가 됐는데,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 사람 배반해가지고 그 이름, 그 다음에 직책, 생년월일 이런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주도 이제 ANZ 뱅크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라든지 또는 상하이에 가가 있는 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중국 공산 요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중국 공산당 요원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중국 정부에 충성맹세를 한 사람입니다. 충성맹세. 충성맹세는 뭐냐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산당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공산당 되기는 정말 힘든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10대 1. 그것을 지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의 권력 다툼이다.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트럼프 진영은 법치, 정의, 진실에 기초한 부정선거를 이제 지지를 주장하는 자들이고, 부정선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진영은 이 오바마가 사실은 원흉입니다. 오바마, 힐러리 이런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결탁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도모하거나 공조하거나 그 다음에 침묵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선거 개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침입한 제3차 전쟁, 말하자면 일렉션 트리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거를 통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공화당 내에서도 중국에 매수된 자들이 다 있는 겁니다. 밀리엄 바 법무장관, 이번에 트럼프에서 색 당한 사람, 그 사람도 10억씩 돈을 받은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조지아주 국무장관 브라이언 캠프, 이 사람도 도미니언 관련해서 다 매수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좌파우파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좌파우파 싸움도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이거는 선악의 싸움입니다. 선악의 싸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말하자면 크리스천 세력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말하자면 무신론자라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아니면 제수이트, 캐톨릭 이런 쪽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패권 싸움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이 주권 민초 세력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진영에는 의회 집단 체제, 기득권 부패 세력과의 이 권력 다툼, 그러니까 이 세력 다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해서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저질러서라도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대한 악과 싸우는 제 선방에 선 어떤 장수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투표 시스템이 깨끗해야 전체 세계, 지구, 나라, 한국 포함해서 더욱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가 되는 그런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제 깨끗하고 투명한 올바른 선거에 대한 싸움은 이 좌우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공화당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 그 다음에 소셜 자스티스, 그 다음에 자유, 이런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불의가 없어질 때까지, 이 부정선거의 시스템을 바꿀 때까지 우리는 한국, 미국, 전 세계 이런 자유, 정의, 수호 세력들이 연대를 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일반론 가점에서 왜 트럼프를 존경하게 되었느냐, 이제 한국 보수 지도자와 이제 차이점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트럼프는 이 보수적 가치를 확실히 알고 이거를 또 실천하는 사람이다. 보수적 가치가 뭡니까? 보수적 가치는 자유가 민주보다 앞선다는 거죠. 민주가 자유를 앞서면 자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앞서야 민주도 동아리를 타는 건다는 걸 트럼프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가치는 뭡니까? 헌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헌법을.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엄청 힘들어도 공안, 계엄령 이런 걸 하지 않고 계속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지금 이기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법을 지키려고 법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럼프는 자유 경제, 사회 공산 체제보다는, 경제 체제보다는 자유 경제 체제의 원리를 확실히 알고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몸소 실천해서 아는 사람이다.
그 트럼프가 어떻게 이제 해온 거를 그 자서전을 보면 잘 알잖아요. 트럼프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해가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나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 전부 중국으로 다 공장이 넘어가고 미국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고치는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그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 전체가 함께 공존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도 알고 실천을 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트럼프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트럼프는 적이 누구인가를 지피지기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적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정치 외교를, 국제 정치 외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악은 죽은 북한하고 중공이에요. 중국 공산당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대중국 공산정책, 대중국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세계에서 무슨 지금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막는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되고 쿼드 동맹 이런 거를 조인해 가지고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타이완이 쿼드 동맹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빠졌어요. 인도, 영국, 호주, 그 다음에 타이완, 응?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돼서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주권자를 믿는다, 트럼프는. 지금 이번에 제가 트럼프를 너무 이제 존경하게 된 것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국방수권부하고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하려고 가버렸잖아요. 이 두 가지 법은요.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합의를 해가 올라온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리젝트를 하고 휴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원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저도 이게 아이고 트럼프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1월 6일 날 상원 하원 합동회의가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전부 당선됐다고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오버턴 번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하원들이 트럼프 상원 중에서 이게 부정선거가 있어서 지금 선거인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그 거부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상하원이 투표를 해가지고 트럼프 그 말하는 그쪽에 부정선거 그거를 받아들여줘야 자기가 지금 뭐 바이든을 갖다가 다시 끌어내리고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딱 옛날 헌법 조항을 몇 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들고 와가지고 빨간 줄을 짝짝짝짝 끄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준 거예요. 600불, 지금 600불 지불하라. 그렇지만 2000불로 올려라. 왜 불법 체류자한테는 1800불 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600불을 주느냐. 600불 지금 실시하고 나머지를 계속 주도록 하라. 그 다음에 230조 있잖아요. 230조. 거기 지금 빅텍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불리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법을 폐지하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니까 이거는 뭐 코로나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이건 쓸데없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 정말 우리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국립미술센터에 지원하라. 이게 경기 부양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성전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하라. 그 다음에 이집트에 군사원조를 하라. 이집트에 군사원조하면 그게 다 중국 공산당에 좋은 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거 왜 하느냐고. 이거 여기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들 지금 다 죽어가는데 거기 돈을 주라. 메이크 센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공화당 상원 의원 의장 맥코넬이 있잖아요. 미치 코넬.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하고 각을 세웠잖아요. 트럼프 뭐 부정선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그 뉴스를 들으니까 Democrats are dodging election integrity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은 선거 공정에 대해서 뭐 회피하고 있고 완전히 사기 술수를 거짓 술수를 하고 있다. 지금 완전히 이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들이 분명히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할 때는 공화당들이 다시 검토를 하면 리젝트 할 거를 알고는 있으면서도 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그 바이든하고 조 바이든 지금 고소 들어갔잖아요. 고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서 엄청 빼박 증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우표 투표를 실은 이런 것도 의혹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 공화당원들이 완전 트랩된 거예요. 트랩을 시켜버린 겁니다. 트랩을 시켜가지고 지금 꼬리를 내려가지고 그래 우리 그 2,000불 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또 부정선거도 지금 검토를 해볼게. 또 이 203조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게. 지금 이래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배짱 좋게 하겠습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뭐 grid라는 건데 grit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를 보면서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 방관자가 아니고 신념의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됐고 이 정말 이 협상의 천재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련해서 트럼프는 전략가이다. 이 전략을 지금 하는 거 보면 법률 전략, 여론 전략, 압박 전략, 공안 전략 이 네 가지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를 여기를 위해서. 그래 보면 이제 뭐 법소송을 뭐 계속 기각을 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6일날 펜스가 얘기할 거리가 있죠. 이렇게 법적으로 많은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론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압박. 이 공화당, 사실은 이 트럼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공화당, 오래된 공화당원이에요. 그래서 호주 이제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All the Republicans want to get rid of him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편하게 comfort zone 내 살고 싶은데 트럼프가 stir up 영어로 stir up인데 희주고 있거든요. 희주니까 막 귀찮은 거예요. 선거가 뭐고 부정이고.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라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빡빡 대드는 거죠. 지금 부정선거를 갖고. 왜냐면 부정선거가 확실하니까 그걸 놔놓고 어떻게 자기가 컨시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를 잘한다. 6번째. 리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가를 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트럼프는 이 손자병법을 20번 넘게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거예요. 읽어가지고 이 위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 침입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잘 하는데 보면은 이제 바둑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세상의 방어다.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공격을 하는데 공화당 상원도 하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CIA, FBI, 빅텍, 뭐 경찰 무조건 다 뭐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조지아 공화당 주지사 캠프 브라이언 너 그만둬라 사임을 시켰잖아요. 지금 윌리엄 바 사임시켰죠. 그 다음에 주지사 캠프 사임시켰죠. 국방장관 사임시켰죠.
그리고 이제 불리하면 판을 흔들어 교란시키라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궁지에 몰렸다 몰린 거잖아요. 계속 지금 판을 막 흔들어 가지고 이게 상하원도 지금 어리중절해가 있고 민주당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터지죠. 지금 뭐 양 사방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다 나오자 하니까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도 약간 이게 민주당이 좀 바이든이 좀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쭉 봤는데 결과론적으로 트럼프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보수 주자로서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지금 야당 지도자 되는 사람 그리고 대선 후보로 나올 사람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될 사람은 트럼프처럼 생각하고 트럼프 같이 행동하고 트럼프 같은 이념을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새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